청사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5학년도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사람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1, 2학년 학생들 중에는 모르는 학생들도 있겠죠?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입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N번방 사건. 이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행해지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그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우리 사회는 크게 경악했었죠. 우리 사회가 벌써 그 참혹했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N번방 사건의 시작이 되는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성범죄와 청소년 성매매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N번방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N번방 사건이 터진 뒤에 온 국민들은 공분했고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죠. 그 결과 2020년 4월 29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은 제작, 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었죠. 박사나 각각 등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가담자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일지라 하더라도 내 의사에 반해서 타인과 공유한 사람들도 처벌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꾼 거예요. 이러한 법률 개정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온라인 세상 속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실제 사람이 존재한다는 자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가해 행위가 마치 그 피해 당사자를 게임 속 캐릭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큰 죄의식 없이 가해 행위에 동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성착취물로 인해서 끝없이 고통받고 좌절하는 세상 속 실존하는 사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42년형, 그리고 문형욱은 34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결코 가해자는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이 종결된 뒤에 디지털 성폭력의 문제는 모두 해소되었을까요? 최근에는 AI의 출현과 딥페이크가 결합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이 범죄를 대하는 인식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서울시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96%는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재미나 장난 혹은 호기심으로 또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온라인 환경과 소셜미디어의 일상화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그루밍은 사이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시작이 되어
온라인 그루밍의 결과물들이 성착취 영상물로 제작이 되고 배포로까지 이어지면서 범죄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어떨까요? 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8월 28일부터 올해 25년 3월 31일까지 허위 영상, 그러니까 딥페이크 범죄를 집중 단속했고 약 1000여 명이 검거되었는데요. 잡고 보니까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에 7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3일 교육부는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까지 대상화해서 딥페이크를 하고 있다니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장난이니 재미니 하는 것으로 빠져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인식 수준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폭력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 그루밍,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과 청소년 성매매, 아니 성착취라고 해야 될 텐데요. 청소년 성착취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어떤 뜻인가요? 예,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가 합해진 혼성어죠. 딥페이크,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고, 페이크, 가짜. 즉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겹쳐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용해서 맞춤형 기업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활용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현재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SNS 일상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영상이 퍼지면 사실상 피해 복구가 어려워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딥페이크는 포르노그래피, 성착취물 가짜 영상 제작, 또 가짜 뉴스, 금융사기 영상, 이런 가짜 영상물을 만들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딥페이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알려주고 있는 교육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96%가 성착취물이라는 조사가 있고요. 허위 성적 사진을 만들거나 영상 모두 다 범죄 행위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 의뢰하는 것, 직접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영상을 보내고 허위 영상을 받는 것들은 모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는 것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적인 사진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허위 영상 사진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절대
때 장난으로, 재미로, 호기심이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또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시청하고 퍼다 나르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그루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이란 단어는 마부가 말을 길들일 때 친밀감을 형성해서 길들여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지요. 예, 디지털 그루밍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길들여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피해자와 온라인 공간에서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서 나에게 의지하게 한 뒤에 방어벽을 없애서 성착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실제로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신고를 했는데도 피해 당사자인 자녀가 자기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협박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핵심 수법이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처음에는 친밀하게 접근을 해서 의지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범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당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14살 A양의 어머니는 딸 앞으로 온 택배를 받았습니다. 내용물은 성인용품이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A양과 약 한 달간 문자를 주고받던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B씨는 올해 2월 중순 A양의 트위터를 보고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했습니다. 선물을 보내준다며 주소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엔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A양은 사진 10여 장을 보냈습니다. 다그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독이면서 뭔가를 하게끔 이거 보여줘, 이거 해줘, 사진 보내면서 이거 해줘, 이거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B씨가 그루밍과 협박의 수법을 동시에 썼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친밀감을 느끼도록 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악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루밍에 더 쉽게 넘어간다고 조언합니다. 또 어른이 아니더라도 뭐 범죄자, 가해자가 접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기가 되게 쉬운 거죠. 심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 그림들 랜덤 채팅, 오픈 채팅, 그리고 SNS. 예. 우리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문화이고 가끔 수다도 떨고 무료함이나 심심함도 풀면서 머리를 식히기도 하는 친구들에게는 놀이터 같은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놀이터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여러분의 놀이터인데도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만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선생님도 20살인 척 할 수 있고요. 남자인 척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 정체를 숨기고 또는 거짓말로 상대를 대하면서 진심인 척 할 수도 있는 구조라는 거죠. 거기다가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서 허구가 아닌 실제의 존재와 신분을 쌓아가고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 과정들이 그루밍 과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믿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 그루밍 등을 통해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됩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을 착취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무엇인지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그루밍이 정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확 달라졌습니다.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어요. 바로 채팅앱,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과 거기에서 이어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그 자체로 성매매, 성착취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그럴듯하게 꾸며 피해자들을 문 앞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문을 하나 열기만 하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가해자들의 행태와 실체를 확인하고 그래서야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 행위를 멈추고 예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의 60% 이상이 아동 청소년이었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20년 3월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대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현 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존 임의 수사 또는 강제 수사로 증거 수집, 범인 추적, 검거 등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신분 위장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이제 개설하는 채팅방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수집해서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채팅방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런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신분 위장 수사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신분을 가장해서 그 가장된 신분을 밝혀가지고 하는 수사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함정수사가 있잖아요. 기회적용형 함정수사는 성매매 수사나 할 때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법제화된 거는 처음이고, 온라인 그루밍은 위장수사가 없이는 가해자들, 범인들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법이고, 미국 FBI, OSI라고 미 공군 수사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수사 기법이나 가이드라인 많이 살펴보고 매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가지고 수사연수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실시했고요. 위장 수사관들이 사이버 여청 수사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가해자와 성착취 관련 대화를 나누고 이런 증거 수집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증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위장 수사를 통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들이 처음에 내가 피해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지배관계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이 진행된 단계고 증거자료 수집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나랑 놀 사람 들어와라 해서 들어갔더니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티콘을 주겠다 그러면서 간단한 미션을 수행했더니 또 미션을 수행해라, 미션을 수행 안 한다고 했더니 너 사기다, 너 사기로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너의 신상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욕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은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은 피해를 입은 걸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낯선 사람이 오픈 채팅방 등에서 기프티콘을 선물해 주겠다, 아니면 이 미션을 수행하면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경우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상적 대화를 해가지고 심리적 지배를 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그렇게 아무 그런 거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경우에는 항상 의심을 하고, 그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려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도 이제 그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그 예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신고를 할 때는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삭제하지 않고 경찰에 그대로 제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랑 똑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톡 하면서 만남을 하는 그런 방은 좀 가급적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 그루밍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이유 없이 문상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대가로 주겠다고 하거나, 또는 따로 메신저에 연결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뭘 깔라고 프로그램을 주거나,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얘기하거나 여러분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제공을 요청한다면 그 사람은 의심하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루밍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보호자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또는 여러분 친구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꼭 믿을 만한 어른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도. 몇 살이야? 저 16살이요. 몇 살이세요? 나 22살 대학생이고 남자야. 너 사진 있어? 사진이요? 부끄러운데. 이거 오빠 사진 맞아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중학생이면 뭐 좋아해? 오빠가 선물 하나 보낼게. 친구랑 먹어. 대박.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 도움이 필요해도 연락하고. 오빠, 어디세요? 도서관. 왜? 그냥요. 지금 어딘데? 같이 있어줄까? 놀이터요. 엄마랑 싸웠거든요. 속상했겠다. 오빠가 갈까? 위로해주고 싶은데. 진짜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뭐 어때? 우린 친구잖아.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 괜찮겠지?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 놀이터에서 봐. 뭐해? 엄마랑 싸웠어요. 집 나가고 싶다. 힘들었겠네. 가출하면 말해. 오빠가 재워줄게. 대박! 진짜요? 그럼. 미안. 오늘 못 만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손목을 좀 다쳐서. 에?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 밥은 먹었어요? 아직 손이 불편해서 힘드네. 밥을 먹어야 빨리 낫는데. 괜찮으면 잠깐 집에 올래? 아프니까 혼자 밥 먹기 싫다. 아픈 사람 두고 별 생각을 다 한다. 별일이야 있겠어? 뭐야? 전화 왜 끊어? 죄송해요. 독서실이라. 아, 독서실 갔어? 네. 이따 만날까? 생각해보고 말해도 돼요? 왜? 너 좀 이상하다? 뭐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따 봐.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사람. 그러나 불편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한 기분이 든다. 이 오빠 좋은 사람 맞나요? 디지털 그루밍의 마지막 단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 조정하기. 그래서 그 결과 오프라인 만남이 일어나고 성폭력이나 성매수 피해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디지털 성폭력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그루밍은 온라인상의 랜덤 채팅 등을 통해서 시작되곤 하는데, 최근의 경향으로 보자면 온라인상의 랜덤 채팅은 디지털 그루밍으로 연결되고 청소년 성착취도 바로 온라인상의 유인을 통해서 성착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랜덤 채팅 앱 등이 성매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요. 고소득 알바니, 꿀알바니 하는 문구들, 또 가벼운 대화나 PT 모델 정도만 해도 오케이 여러분이 해주면 즉시 30만 원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낚시끝들을 쉽게 만나죠. 심지어는 간단한 데이트 알바만 했는데 월 800에서 1,500의 고소득을 보장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이건 미친 짓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들 하지만 공공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솔깃한 유혹 혹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기도 하죠. 간단한 데이트 알바는 대부분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혹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착취의 현장이 되곤 합니다. 성매매란 그 대상이 돈만 낸다면 누구든 될 수 있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인데, 만약 돈을 주지 않고 모텔비를 내주었거나 밥을 사주었거나 PC방비를 내주었다면, 그러고서 성교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성매매일까요? 네. 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것도 성매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우리 3학년 학생에게 성매매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물어보았는데요. 쌤이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어떻게 하면 성매매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또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의 답변은 어떻게 하면 성매매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어요. 의도치 않게 성매수자가 되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내가 마수에 빠져 성매수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저하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왕왕 벌어지기도 하죠. 사건을 소개합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도망가면 추적해서 다시 협박했습니다.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청소년들을 협박해서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영선 기자,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그 일당이 10명이 넘는데요. 네. 이 중에 주범격이 한 4명이 됩니다. 네, 이들이 이 10대 청소년들을 어떻게 유인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네. 먼저 한 사람이 그 랜덤 채팅 앱이라고 하죠. 네.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여기를 이용해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되면 네. 이 장소를 다른 일당들이 와서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그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서 이 10대 청소년들을 협박을 하고 또 유인을 하고 회유를 해서 이렇게 한 6명 정도를 그 모집을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지적장애 여성까지 1명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 7명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감금을 해두고 3개월간 256회에 걸쳐서 성매매를 시켜서 이 성매매 대금의 3분의 1 정도를 또 갈취한 그런 사건입니다. 보신 것처럼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랜덤 채팅 앱으로 덫을 놓고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감금 협박해서 성매매 여성이 되도록 했다는 일당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을 투입해서 성매수 현장을 급습하고 성매수자를 엮기도 하죠. 학생의 질문과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내가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나를 범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매수라는 것 자체가 우선 잘못이라는 거죠. 그 잘못과 함께 그 약점이 협박의 족쇄가 되었다. 즉 결국 성매매,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협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 대한 예의로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매수인지 몰랐다고 유인해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을 텐데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성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로는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 합의했다 할지라도 성관계를 맺으면 의제 강간에 해당돼서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를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볼 때 첫 성매매 나이가 15.7세로 조사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매매의 경로는 채팅 앱이나 그 유형은 조건 만남이었고 이렇게 청소년 성착취로 빠지는 경우는 채팅과 가출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히 가출이 청소년 성매매 유입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는데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커다랗게 차지한 이유는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는 잘 곳이 없고 배가 고프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즉,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 폭력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 가출을 하거나 사회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평등하지 못한 사회 구조적 여건에 놓여서 청소년들이 맨 마지막 끝단에서 선택하게 된 성매매, 이런 위기 청소년들의 공공을 빌미로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하고 나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성매매 근절의 가장 근본적 해답은 성매수가 없어지는 것이고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사라져야 되는 것일 거예요. 네. 나의 돈벌이를 위해서 성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사라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겠죠. 우리 학교 성고충 상담소 위치는 1층 보건실입니다. 혹시라도 성과 관련돼서 고충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또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매매 꼭 신고해야 되는 성범죄입니다. 네. 성평등한 일상이 모든 폭력 예방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